좋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시모님,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모님. 저 네, 잘 이동훈 들리시나요? 변호사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임의로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네, 하십시오. 아, 네, 우선은 제가 대화를 이제 기다리면서 몇 가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폭력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점, 목적 수단을 합법화할 수 없다는 점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폭력 시위 반대, 맞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님께는 좀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게 하나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시대가 학교를 대하는 논리는 팬들이 아이돌 소속사를 대하는 태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자기들이 돈을 쓰니까 내 뜻대로 뭐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팬들이 아이돌 소속사를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 이후에 트위터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부분 같이 연결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해온 것들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DC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지만 제가 13일에 갑자기 이 이슈를 알게 된 건 그날이 휴가였고 예, 휴가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성신여대에서 화염병을 뭐 던져서 뭐 불이 난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르스 갤러리를 그쪽에 이제 뭔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들어가 봤더니 메르스 갤러리의 존재를 아셨나 보네요. 아 뭐 DC 눈팅은 다 하죠. 성신여대에 네, 화염병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성신여대에 라카치를 지운다고 신나를 뿌렸다는 게 13일 오후쯤에 이제 학교에서 신나를 뿌렸다 하니까 트위터리안들이 그런 일이 거기에다 있었나요? 화염병을 던지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화염병을 게 던져라. 네, 그거 제가 그 동덕여대 갤러리에다가 스크린샷 다 올려놨거든요. 동국여대 갤러리 글 쓰셨어요. 그쪽에다가 자료는 다 아카이빙을 해놨어요. 아. 제가 메르스 갤러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이게 일종의 내부 고발이죠.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쪽하고 선을 그은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많이 하셨나 보네요. 많이 했다기보단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히 저 여자는 흉자다. 남성의 성기를 흉내내는 사람.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흉내낸다라고 해서 흉자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뭐 남편 때문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까봐 제가 지금 30대 비혼녀라고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여성인데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을 흉자라고 하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용어 같은 거 나왔을 때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고. 그래요? 예전에 메르스 갤러리 오래 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메르스 갤러리를 오래 한 건 아니고. 눈팅만 해서 알고 있다. 저는 H.O.T 팬이었어요. H.O.T 팬,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설명할게요. 네, 물론 그때 아주 어렸어요. 네, 해서 일단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화염병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운동권이 혹시 얽힐까 싶어서 이제 눈팅을 하러 갔죠. 근데 화염병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모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아이돌 말씀드렸듯이 아이돌판에 눈먼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아이돌판에 눈먼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모금하는 방식들 다 아이돌 아니면은 유기견 이제 뭔가 이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슈를 하나 던져놓고 돈을 땡기는 물론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변호사님이 살짝 공격받을 수 있어요. 돈을 땡긴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 있지만 변호사님은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분들은 인평으로 하시죠. 그리고 탈세의 혐의가 있죠. 그러니까 영업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그 아젠다를 활용해서 모금하고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이긴 한데 예를 들면 아이돌 뭐 알페스 이런 얘기 남자분들은 아마 들어만 보셨을 건데요. 알페스? 아이돌 남자 둘이 사귄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러는 것 그런 거 이제 몰래 많이 팔아서 등록금도 내고 해외에 하거든요. 해서 그런 이제 약간 음지에 돈이 많아요. 그 트위터나 이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불법 모금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메르스 갤러리에서 그때 이제 딱 보이길래 너네 이거 1,000만 원 넘어가면 불법 모금인데 괜찮냐라고 먼저 아젠다를 던졌어요. 네, 하고 물론 저만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저만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그분들 뭐 증명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금 횡령이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늦게 봐서 화환총 땐가 그 사람은 못 봤어요. 화관총 때? 그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모금하는 그 시읒 지읒 히읗이라는 사람이랑 비대위가 시읒 지읒 히읗이고 총대위가 뒤에 이제 지읒 이응 지읒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을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하고 있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을 질렀고 결국에 그래서 영수증을 깐 거예요. 그거를 엑셀을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까이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제 얘네들이 다 공동정범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니까. 영수증을 이제 공개하면서 맞습니다. 이슈화 시켰다는 거죠 지금 시의원님이? 아니요, 저만 한 게 아니라. 같이 하죠 공개를. 네, 왜냐면은 아이돌판에 있었으면 그런 모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다 알아요. 화환법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 모금했을 때 자금 대준 사람, 뭐 라카칠 한 사람, 뭐 다 이렇게 얽힐 수 있다는 거는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 안 할게요. 지금 말이 안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요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비대위가 있고 총대위가 있어요. 비대위랑 총대위가 다르다라는 점. 총대위가 그 명단 나왔던 그 나란하고 사이렌 4명 있다 뭐 이런 거고 네. 비대위는 그 비대위 트위터가 있어요. 트위터가 있어요. 네, 동덕라대 시위 공론화 트위터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주로 비대위라고 하면서 4천만 원 모인 계좌랑 그다음에 졸업생 그리고 사이렌 버스 시위 해서 요 비대위랑 총대위가 두 개가 다르다는 거 네. 다른 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근데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자금 조사가 조금 필요할 거고 이미 고발이 들어갔어요. 고발이 네, 들어갔어요? 네, 이미 펜코에서 고발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거 고발 들어갈 테니까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틀인가 전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일단 보내주고 일단은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점점 커지니까 일단은 이제 주범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 모금 관련해가지고 계속 두드려 봤더니 얘들이 영수증을 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수증 깐 걸로 구매 내역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구매 내역이 나왔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이후로는 뭐 사실 다른 분들이 다 아시는 타임라인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좀 다른 건 없는데 요 앞에 세 가지 부분이 이제 잘 말이 안 나왔던 부분 같아서 저희가 빠뜨린 쟁점을 챙겨주신 거죠 지금? 네네. 네, 여태까지 빠뜨린 쟁점이 불법 모금, 제가 성신여대 이걸 하면서 트위터에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불법 모금 그리고 비대위 총대위 차이 이걸 해주신 거죠 지금? 네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불법 모금 계좌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계좌도 가지고 있어요. 네, 증거는 일단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몰라도. 피초틱 팬클럽을 많이 깊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 이후에 판 게 어딘지는 말할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묻냐면 이 구조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네, 뭐 오래 해왔으니까요. 오래 여성 철학자들 주요 이론 이거 좀 한번 볼까요? 네, 여성 철학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짜증낼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원래 철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이게 합쳐져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페미니즘에도 굉장히 다양한 노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성에 대해서 권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여자 형제, 내 어머니, 내 딸을 바라보는 남자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주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권리들, 여성의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권리, 육아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즈는 언제나 존재했어요. 옛날부터. 지금은.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상화가 된 건 막시즘을 만나면서부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상이 이제 쭉 나오게 됐는데 메인 스트림을 이제 조금 이제 주요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할게요. 가치적 여성주의가 뭐냐면 창녀도 직업이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해방과 주체성. 그러니까 뭐 낙태라든지 뭐 성매매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쪽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크게 나눈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했다. 많이 하시네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여성주의가 뭐냐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경제적 재분배와 성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젠다를 잡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 때리는 부분인데 포스트 모던 여성주의 이게 뭐냐면은 좋게 말하면 다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근본이 없어요. 트랜스젠더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트랜스젠더 여성. 트랜스젠더 어렵네요. 염색체로서의 여성일까요? 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서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성이라 자기 정체성 보면은 나는 여성을 사랑하는 뭐 남자에서 트랜스젠더된 여성이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냐 하면요. 이렇게 여성주의 내에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페미니즘 안에서도 계보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대학에서 이걸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전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스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뭔가
앞에서 누가 깃발을 들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랑 다르면은 너희 다 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내 말을 안 따르면 넌 동연이야 이러는데 나는 여잔데 나도 동연이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해가지고 페미니즘 안에서도 계보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 다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적 논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하나 자꾸 통일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줄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이분들의 논리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스윗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저도 그 부분이 이상했는데요.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정파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이렌이라는 동아리, 학내 동아리는 극진적 여성주의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가에? 제가 이제 내부에 이제 이렇게 뭐 사람 있고 이런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분들을 지켜봤을 때는 레디컬 개파는 맞는 것 같아요. 레디컬 개파 맞다. 이게 지금 가죠. 메뉴에 극단적 여성주의. 레디컬 아니요, 달라요. 또 달라요? 이분들은 세 개 다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여성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제가 5번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주의가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레디컬 페미니즘이요. 적어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저런 여성주의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저분들이야말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오빠 뭐? 요거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오빠가 허락한 오빠? 네, 운동권 오빠들이 허락해준 페미니즘이라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아, 너무 재밌. 네네네. 네, 해가지고 지금 아 네네 정자세 됐습니다. 네 교수님.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까 전에 그 페미님 그분한테 살짝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제가 들으면서 살짝 불만이 많았거든요. 남학생들한테 군대에 정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래도 출생률 떨어지면서 모병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싫다고 라카치를 하시면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소진이 얘기 나왔을 때 변호사님이 붙여가지고 살짝 헤매시는 걸 봤어요. 네, 미소진이가 뭐냐 하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DC 쪽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식 갤러리라는 데 혹시 알고 계실 아 겁니다. 주겔합니다. 주겔럼. 네. 그러면 굉장히 무지성으로 여자를 싫어하시죠. 아 그렇죠.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어찌됐든 여자는 나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미소진이에요. 아 그냥 딱 오시죠. 이제 뭐가 그렇게 싫다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저도 이제 토론이나 라이브 토론 영상 만들면서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면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언어로 자꾸 장벽을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바닥을 파보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주변으로 딱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그게 뭐 정의하기 나름인 거지. 그게 뭔지는 알고 있죠, 다. 그렇죠? 네, 그냥 딱 주결로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해를 하시니까. 뭐- 어쨌든 지금 아까 페미니즘의 계보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싹 쭉 보시면은 의견 일치가 굉장히 힘들죠. 각자 자기들끼리 이제 뭐가 더 중요한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이게 네. 자연스럽고 누군 짜장면 좋아하고 누군 짬뽕 좋아하니까 누군 탕수육 먼저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고 이렇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가 일단은 안건만 내놓은 거였고 그렇죠. 그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안건을 내는 거죠. 맞죠? 다들 그러니까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메르스 갤러리에서 저보고 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능히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 사람한테 자유니까요. 그래서 제가 음성 면제 한다고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주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주작은 무슨 주작이야.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좀 내밀한 얘기 퍼지면은 부정하고 싶은데 그 죽음의 5단계처럼 그냥 알아서 수용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닌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건 좀 이해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학생들도 지금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소문만 듣고 시위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방법론은 결국 핑계였던 거고 아까 그리고 처음에 그 교사분이 말씀하셔서 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해줬다 그러시는데 원래 학생은 원웨이예요. 위에서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교육과정을 학생들 의견 수렴해서 정하진 않았잖아요. 이번에 통합사회 통합과가 바뀌는 거 학생들 의견 듣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단체로 뭔가를 할 때는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지만 그거에 100% 따라줄 수는 없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땡깡을 부리는 건 금쪽이죠.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으나 그게 100% 바뀔 수 없다는 거는 100%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할 수는 없다.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회사 생활 해보셨으면 누구나 아실 텐데 네. 아직 어려서 그런 땡깡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알아봤으니까 네. 국내에서 조금 변질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여자애들이 억울해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된장녀랑 김치녀 논란인데 제가 아까 주갤러식 여혐이 미소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밑도 끝도 없는 여혐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된장녀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골드디거라는 멸칭이 네, 있었어요. 골드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칭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어요. 뭐 보슬아치라든지 이제 뭔가 자기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용어를 만들어요. 양쪽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이게 나오는 시기가 언제랑 비슷하냐면 여자가 경제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시기 나온 게 데이트 통장이에요. 데이트 통장.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계속 젠더 문제로 싸우고는 있는데 결국은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많이 벌 때는 남자가 100%다 내면 끝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자도 경제력이 생기고 하니까 서로 누가 먼저 더 내냐 이런 걸로 눈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이게 된장녀 논란이 나왔던 게 05년에서 한 10년까지 된장녀 김치녀 뭐 이런 식으로 미녀 주가의 그 이도경 씨 문제됐던 거 그런 것까지 치면 한 05년에서 한 10년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불을 지르게 된 사건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소란에 타고 강남역 살인 사건 두 개가 벌었어요. 네. 근데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찰이 약간 뻘짓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정신병자가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무방비하게 누구든 걸리면 죽인다 약간 이런 거고 만만하게 약자니까 여자 타겟으로 죽인 거 맞고 근데 이게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프레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인들이 합세를 해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작이 돼서 예를 들면은 그 PC방 아르바이트 그 죽인 사람 있잖아요. 남자가 죽었다고 안 그러잖아요. 남자 알바라서 죽었다라는 얘기 안 하듯이 사실은 이게 극단적이신 분들이 어떻게 사고를 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9.11 때 테러당해서 죽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뭐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피해자를 탓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몰카가 범죄인 거 맞고요. 처벌받는 것도 맞고요. 잡히면 처벌받잖아요, 우리. 찍는 나쁜 놈 맞아요. 아무도 부정을 안 하니까 논란될 여지가 없죠. 근데 자꾸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시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범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그러니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거든. 여자애들은 해도 되거든. 약간 오바다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원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라서 그냥 범죄 한 부분 쿨하게 인정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논란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문제죠. 그리고 제가 딥페이크를 처음 봤던 게 2016년, 7년 뭐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법률상 처벌 규정에 따라서 계속 처벌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너무 싫어서 그 여자가 누드로 누워있는 사진을 합성을 해서 벽에다 전시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초 카페들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박근혜였거든요. 그래요? 박근혜 누드 벽화 사건 그 여성 대상이 네네네. 이게 둘러만 딱 없애고 보니까는 변호사님도 순간적으로 아차 싶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분노한다.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 문제가 될 거면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를 삼았어야죠. 그렇죠. 그분들이 할 논리를 그대로 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는 여성이잖아요. 정치인 여성이 피해자로 된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딱히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아무런 감정이 없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그냥 공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예인 협상 사진이라든지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막 테러하듯이 보내기 때문에 정치인분들 결국 골고루 신경 안 쓰셨잖아요. 요즘에 오픈톡방에서 그런 거 사전 검열 다 되고 있어요. 다음 카페는 다 그래요. 남자 연예인 합성 사진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 음란한 사진을 함부로 맞아요. 올리면 요즘에 필터를 더 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이제 뭔가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제가 내로남불을 짚었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에는 트위터나 여초 카페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메인스트림은 결국 둘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여초 카페는 얼굴까지 등록하고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싫어하는 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체인블락이라고 줄줄이 다 내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네, 뭐 에코 챔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담론을 또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조금
넘어갈게요. 네. 닫힌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나중에 변호사님이 따로 좀 풀어주시고. 닫힌 사회? 아, 네, 알겠어요. 클로즈드 서클.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통신 이후에 이제 뭐 NP나 다음 카페나 이렇게 여자들이 모이는 이제 커뮤니티들이 생겼고, 처음부터 익명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름이 있으면 네임드가 나오고 또 친목질 때문에 맨날 싸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익명화가 됐는데 익명이 되니까 선동질이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익명 커뮤니티는 세탁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치고 잠수 타면 그만이고 트위터도 비슷해요. 그냥 계정 폭파시키고 새 계정 파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좀 그 안에서도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트위터에서는 이제 팔로우가 많은 사람들이 네임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익명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DC랑 좀 비슷한데요. 커뮤니티의 목숨을 건 놈이 대장이에요. 걔가 메인스트림을 정해요. 커뮤니티의 인생을 건 1%가 메인스트림을 정해요. 아, 그 시간이 많아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DC와 여초 카페는 영혼의 쌍둥이라고 해둘게요. 둘이 굉장히 닮아있는데 서로를 혐오하죠. 서로 너무 닮았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여초는 닫혀있죠. DC는 개나 소나 다 오는 데니까 죄송합니다. DC는 아무나 다 오는 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여초는 회원 정지가 되죠. 반박하면 2단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합니다.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뭐 영혼의 쌍둥이고 양극단이라는 건 알겠는데 한쪽은 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반면에 한쪽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능하네요. 내 아이디가 날아갑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더 심화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돌판 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킬팝이 애들을 조져놨어요. 돌판이 애들 조져놨다? 네, 왜냐면 오빠를 위해서라는 집단적 목표 아래서 얘들은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도 그냥 대충 넘어가요. 예를 들면 사생이라든지 아까 얼핏 나온 알페스 같은 경우도 그냥 시시하면서 하긴 하는데 지나친 상업화가 이제 말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소속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선을 넘은 행위를 할 때 팬들을 말리고 싶잖아요. 근데 말리면은 그때부터 얘들이 불매를 시작해요. 돈을 안 쓰겠죠. 그럼 자기들 돈을 못 벌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앨범을 200장, 300장씩 사지 않아요. 미친 애들한테 돈을 죄송합니다. 정신이 조금 과민하신 분들한테서 막대한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법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분들대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판에서 내가 돈 쓰는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해. 왜 우리가 주인이야? 악성 팬덤의 갑질 같은 거네요. 악성이라기엔 너무 메인스트림이에요. 이게 너무 주류인 사람들이에요. 주류 팬들의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분들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전 국어교사님, 선생님한테도 살짝 반박을 드리고 싶었던 게 소통 방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금쪽이들에게 좋게 말하면 말을 들을까요? 엄마 대가리 죄송합니다. 엄마 머리를 잡아 뜯죠. 약간의 이 부분에서 위계를 잡아야 돼요. 아이돌 소속사를 대하듯이 지금 학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선 넘는 요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학교는 아까도 변호사님이 제가 그 말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4년 동안 교육 서비스 누리고 졸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까놓고 얘기는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을 해도 결국 고객과 공급자 이거 용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뭐 쳤을 테니까 결국 고객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이상론에 아직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젊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고객 서비스 영역이란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갑질을 하고 있고 그걸 소통이라는 프레임 혹은 명분으로 세워서 마치 아이돌 팬덤이 하는 소속사에 대한 갑질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요거 한번 아시는 분들은 비교를 직접 해보시면은 제 말이 아주 근본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고 이게 지금 동덕여대랑 그대로 이어지는 게 제가 지금 사법으로 넘어왔거든요. 동덕 사태의 지금 원인은 그거예요. 처벌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돌판들은.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모해놨던 게 H.O.T 팬들의 감미연 테러 사건 98년도예요.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안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네. 문희준 팬들이 열애설 났다고 눈 파고 생리대로 혈서 써서 보냈어요. 자, 처벌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게 책임을 져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죠, 맞죠? 책임에 대한 얘기죠. 정확합니다. 감미연 테러 H.O.T 팬들이 혈서를 써서 생리대로 혈서를 써서 손으로 혈서를 하기 무서우니까 생리대로 혈서를 써서 보냈어요. 이거 기사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감미연 씨 그때 고등학생이셨고요. 소속사가 제대로 범인을 잡아내고 처벌을 했어야 됐는데 언니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제 눈치가 없죠. 그런 지금 말씀하신 문제죠. 소속사가 이제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강하게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감미연 씨 눈 파던 추억이 있다라고 추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덕후에 많이 계세요. 티모 커뮤니티라고 할게요. 티모 커뮤니티라고 할게요. 덕후.
네, 그쪽에 이제 많이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트위터 메인스트림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덕후가 어디 네. 어디 카페예요? 덕후가 옛날에 멀티레모니아라고 일본 음악 쪽 커뮤니티였다가 이제 중간에 망하고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오타쿠 할 때 이제 덕후 알겠어요. 덕후 네,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덕후라는 커뮤니티가 아, 또 있어요. 어렵네. 이거 되게 복잡하네. 이게 국내 커뮤니티 계보까지 들어가시려면은 한 아. 3박 4일 과외 받으셔야 그래, 돼요. 그 덕후는 일베나 DC 같은 그런 거요? DC, 여초? DC는 오픈형 게시판이고요. 아, 근데 덕후. 아, 난 네. 전 덕후 치고 있었네. 덕후. 아, 덕후. 덕후에서 덕후랑 이제 비슷한데 이제 덕후 이쪽에 커뮤니티. 이제 네, 일종 메인이 이제 30에서 약간 젊은 시 40 가입이 막힌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20대는 적을 거예요. 아, 가입 막혔어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시위에 대해서 시위를 굉장히 미화시키시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은 약간 30대에서 40대 이제 아이돌 팬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미연 눈파던 전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네. 지금 트위터에서도 저를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커뮤니티를 다 아시네요. 종류별로 다 아시고 역사도 다 아시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음성 변조를 한다고 네. 말씀드렸죠. 네, B1A4 팬들이 이제 달샤벳이라는 걸그룹이 네. 이제 12년도에 음방에 이제 연말에 합동 무대 하잖아요, 아이돌들.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걸 보고 이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네. 오빠가 한다고. 뭐 한다고? 쭈물쭈물 한다고. 네, 열등감이 대폭발해가지고 이제 달샤벳 남자 팬들이 남자 아이돌 여자 팬들을 강간하고 다닌다고 루머를 뿌리고 슈퍼주니어가 아이돌 팬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찰을 하고 다닌다는 이거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전 없는 얘기 하지 않아요. 하고 다닌다고 소문 내고 또 어떤 소문 냈어요? 그러니까는 슈퍼주니어 이특이 우리 빠순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찰을 다니고 있다 막 이런 거 막 아, 순찰 다니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막 뭐 벌써 누가 강간을 당했다더라 뭐 이러면서 막 올라왔는데 경찰이 그런 신고 들어온 거 없다고 하루 만에 수습은 됐거든요. 하루 만에 수습은 됐지만 이 달샤벳은 그 이후로 결국 해체했을 거예요. 네, 이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이분들 심리 상담 굉장히 길게 받으셨고요. 이분들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심기가 상한 거죠. 기분 상해죄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정말 잘 드러난 사건이 이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 B1A4가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팬들이 많았어요. 지금 약간 아이브 느낌처럼 아이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팬이 많다는 거. 유일한 점 그거 하나예요. 그러다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이 어린 친구들이 2012년도죠. 지금 12년 지났죠.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트위터에 계십니다. 아, 그게 지금 20대 트위터리안들입니다. 아, 거기 여초 카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모두 이제 어느 정도쯤 다 겹쳐 있고 아이돌 팬들이 있는 곳이면 다 겹칩니다. 인원은. 논리적입니다. 왜냐면 과격한 아이돌 문화에서 책임 없는 범죄나 책임 없는 행동이 학습화됐고 그게 이제 이어져서 20대로 성장하면서 트위터나 여쪽 카페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너무너무 논리적인데요. 아니, 저는 그냥 본 것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역사가 들어오니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지켜본 것들에 대해서만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장도 하지 않았고 축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그렇네요. 이게 여성주의 혹은 여초 카페 여론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다르겠지만 실제로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려면은 오늘 밤새도록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큰 사건만 2개만 해도 이 정도인데 벌써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학습을 한 거예요. 30년이네요. 30년 이분들이 학습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처벌당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겨우 이 정도로 난리를 피우는 거냐. 싸우면 더 심한 케이스도 있는데 왜 나만 패냐. 제가 나쁜데 왜 나만 책임져야 하냐. 이게 연대예요. 이게 바로 연대. 연대입니다. 여자들한테 사야 되는 너무 스윗했죠. 애들이 하는 짓이니까 봐주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래 잘한다 하면 선을 넘죠. 모두가. 아닌 말고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의 연대 음식이 굉장히 끈끈해요. 그리고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요. 자기 방어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자들에 대해 사회가 너무 용서하고 배려해줬고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들이 결국에는 연대라는 잘못된 가치 표현으로 나오고 있고 방패막이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학습을 한
거예요. 체감을 하기 때문에 왜 나만 패냐고 계속 얘기하는 게 쟤는 처벌 안 했잖아. 근데 왜 나만 처벌해? 그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했으면 어쩌나 하는데 저는 사실 저도 남자 싫어해요. 지금 여기 여기 갤러리에 막 이렇게 싸우는 애들 굉장히 싫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리스트 중에 보니까는 뭐 범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만큼만 받으면 돼요. 둘 다 공통적으로. 근데 이 제가 아까 말한 그 이상한 연대의식 있죠. 쟤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근데 왜 나만 처벌하려 그래? 이 마인드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성 범죄자 옹호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책임 회피가 여성 범죄자 옹호까지 간다, 그렇죠? 네네. 제가 그냥 관찰했을 때 저의 사견입니다, 요거는. 왜 같은 여자라고 범죄자를 옹호하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긴 시간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왜 여성 범죄자를 옹호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이상한 연대의식, 책임 회피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얘기라는 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역사적인 맥락들을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시위를 옹호하신 분들이 역사적 맥락을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여성 역사를 짚어야 합니다. 여대의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시위에 대해서 역사를 짚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이제 시위 우리 때는 뭐 화염병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당하게 처벌을 받고 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치인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방법이 잘못됐던 과거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으면 공동재물 손괴나 이러한 것들로 좀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라. 맞죠? 제가 스파이더맨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큰이면 큰 책임이 따르죠.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살짝 정치 얘기 나올 거라서 조금만 제가 수위를 잘 조절을 해볼게요. 네. 지금 그 여초 커뮤니티가 왜 민주당 이제 지지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게 문재인 당선 전에 이제 한 2016년 그때쯤으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도 이제 여초 커뮤니티는 원래도 좌편향이 네, 좌편향이 있었는데 2012년에 이제 대선 때 박근혜한테 지고 나서부터 이거는 제가 회사 쪽 다닐 때부터 회사 쪽에서도 약간 들은 게 있었어가지고 이제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정확하진 않은 얘기지만 일단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박근혜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드 사진이 올라와도 저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은 여자이기 이전에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여자로서의 연대의식 이전에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선되는 거라고요. 여자는 그 뒤에 있고. 네, 그게 이게 박원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정치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주의를 굉장히 세계 계보가 많지만 이들은 이 셋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까 페미니즘이란 말 제가 아까 썼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군요. 수미상관식이네요. 이 앞에 게 모든 게 저의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수미상관으로 느껴지는데요. 이게 여성주의에 여성이 없다. 그게 그쵸? 바로 극단적 발레 사례. 발레 사례가 뭐냐면 여성이 후순이다. 요거 앞에 사실 하나 할 거 더 있는데. 네네 하십시오. 문재인 생일 광고 있잖아요. 네 뭐? 생일 광고. 광고? 네, 지하철에서 한 거. 네네네. 당직자분들의 따님들께서 커뮤니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트위터랑. 그것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당직자들, 따님들, 아버님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 주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효녀들이에요. 효녀들이다. 네, 굉장한 효녀들입니다. 물론 그게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고 굉장히 다들 진심이었습니다. 다들 착해요. 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맞죠? 네, 그 정도까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터진 게 이제 여성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정치계에 계세요? 비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여성 친화 민주당이라고 언플은 했지만 요 프레임이 깨지게 된 게 그 박원순 사건이었죠. 네, 박원순 사건이었고 저는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같이 욕하지 않을까라고 신나서 이렇게 딱 접속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보면은 제가 한 곳에서 심지어 강퇴당했거든요. 박원순 나쁘다고 했다가 강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게 굉장한 피해를 받았고 사실 이 얘기 꺼내는 거 굉장히 죄송스럽거든요. 네. 하지만 그분을
그들이 어떻게 짓밟았는지 보면 결국에는 누가 우선순위인지 보이죠. 박원순과 피해자 둘 중에 누구를 옹호했는지 볼 때 하고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녹색당 성폭행 사건이라고 검색을 하나 해보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와드리러 온 거라고. 네, 녹색당 2020년 2월 사건이네요. 공동위원장이었던 신지혜 대표는 당직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계보가 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찌됐든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반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더 큰 악 때문에 사실 조금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한 혁명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정치권에서 여성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란 정치적 아젠다를 위해서 사실은 개별 구체적에서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을 때 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지적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화여대 시위로 이제 다시 넘어가자면 메인스트림으로 돌아와야죠. 이화여대 시위 때도 사실은 친척이 이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주요한 사안이라서 확인을 했었는데 학생들만 결국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어요. 그때 굉장히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제 미래라이프 대학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시면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시위는 이건데요. 미래라이프 대학 신설 계획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일단 발표가 됐죠. 네, 평생교육을 위한 미래라이프 단과대학을 신설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 수렴 없이 사업 없이 추진되고 이렇게 해서 본관 전보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요, 네. 다른 점은 뭘까요? 그때랑 다르게? 이화여대 학생들은 이성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정유라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까보면은 조금 얘기가 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니까. 다만 그때 학생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진심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도와주겠다고 손을 뻗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들을 가장 상처 입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들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외부 세력인가요? 뭐 여성주의 정치인들 혹은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입을 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학생들의 상처 입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개인 그러니까 집단이나 개개인들의 어쨌든 자기들 이익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펙트를 줬고 당선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죠. 그 시위가 시위로 이어지고 이제 촛불 시위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슬로건은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이게 결국 우먼 파워다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학생들의 시위를 이용했다. 나는 이번에 동덕여대 사태에서도 외부 단체 개입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나오는 것들이랑 비슷한 논리겠네요. 네, 근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건 비행 조금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의견은 이대 시위 때는 학생들이 그래도 자기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현명하게 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외부 세력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을 좀 이용했다 이런 내용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들을 이렇게 좀 미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많이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개인적인 제 바람이 있어요. 근데 풀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굳이 이 꿀같은 감사해요.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할 단계라서 네, 저도 교수 잘하고 칭찬들이 많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저는 원래 남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칭찬들이 많습니다. 동덕여대 학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좀 네네.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이제 뭐 시위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요즘 MZ들은 옛날 같은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목적이 있으셨다고 해도 우리 MZ들한테 한 방 먹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대라는 학교가 조금 특수한 학교인 게 기본적으로 대처를 보시면은 뭐 학생이 그때 이제 작년에 굉장히 불우한 사고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가 어떤 대처를 했냐면은 도로를 넓히고 열선을 깔고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업무 때문에 여대도 그렇고 뭐 이제 좀 가봤었는데 동덕여대 캠퍼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들 중에 돈 아끼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청담 캠퍼스에 그렇게 재투자해 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경찰의 땅에 다른 거 세우면은 돈 더 많이 벌어요. 70억보다 더 많이 벌어요. 네, 그분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도 있겠죠. 그거 수사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네. 수사를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범죄자는 언제나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지적도 많더라고요. 이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통불통 얘기하시잖아요. 시대 아니요, 그 입장에서. 정도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잘해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시대 입장에서는 이전에 역사적 맥락 관점에서는 불통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 제가 그걸 다 따질 수는 없었는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조치들을 할 만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또 관점의 차이더라고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불통, 소통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학생들이 원하는 그 선까지 나아가려면 그게 엄청나게 먼 길이다. 실질적으로 네. 불가능한 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도 지금 사고가 났는데 청소차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는 걸 무제한적으로 강조하면 결국 동덕학원이 불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선을 깔고 도로를 넓히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면 소통 측면에서 유리한 주장이 되는 거고요. 교직원분들 중에서도 일어난 명문대인데 조금 네거티브하게 나쁜 분들 주셨고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본 평균에 있어서 동덕은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직업인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결국 동덕여대 교직원 있는 학교 재단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논의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동덕여대 학생들, 교직원분들도 구성원분들, 학교 법인 측도 동덕여대가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나누자 이런 건데 여대를 지켜야 한다, 안전한 교육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절차적 방법들을 통해서 시위를 확대시키고 문제를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교직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직장이 걸린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거를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들이 제가 보기에는 빈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강시혁 의장이 일본의 그 아키모토 야스시라는 사람한테 가사 받아온다 그랬나? 뭔가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방탄 팬덤한테 두드려 맞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말만 꺼냈다가 두드려 맞은 사례가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이제 좀 그렇죠. 그런 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파안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아이돌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유사하다. 왜냐면 지금 20대 페미니즘을 주도한 여성들이 그 과거를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점은. 자, 이렇게 문제점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토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미래의 방향성도 같이 얘기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좀 해결하면 될까요? 저는 성신여대가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여대가 네, 좀 뜨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타깃이 동덕이랑 성신 둘이었습니다. 동덕은 일이 너무 커졌고 성신은 반대로 너무 못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신여대에서 지금 시국선언하고 뭐 이것저것 조금 해보려고 노력은 하던데 결국에는 못 쳤는데 결국 성신여대에도 락하범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신여대 측에서 락하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이 방향이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덕여대 하나만 손해배상을 하고 끝났다라고 끝날 건지 아무리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싶어도 학교에 락하칠은 하면 안 된다로 끝날 건지 저는 그냥 관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력한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대 쪽에서 조금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안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성신여대 학교 재단 측에서 그 불법 시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면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신여대 모금계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대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옳은 뭔가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가 아까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도 아리아인의 부흥이라는 굉장히 건설적인 주제였습니다. 네. 목적은 수단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물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느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저 아이들 도와줄 수 없어요. 최소한 뭐 화염병 던진다 이거는 제가 그때 밤에 열심히 말렸고요. 뜻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지금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폭력시 문화가 발생하는 경위나 논리적인 역사적 맥락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한 갈등 해결의 메시지나 이런 것도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입에 안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사정을 아는 사람이 입을 열어줘야지 좀 출구가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대 재단 쪽에서 그쪽도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움직여 주셔야지 동덕여대도 조금 숨이 트일 거고. 그러니까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주제가 참 좋네요. 지금 비판받고 있는 점이 그 점이거든요. 이거를 사실 저도 다른 데서 보고 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아직 이슈가 남은 게 불법모금 관련해서는 고발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기부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야 된다. 네, 이미 들어간 걸로는 아는데 그래도 조금 하소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위법은 위법 사항이니까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경종을 울려야지. 사실 자꾸 다들 나쁘게 얘기는 하시는데 착해요. 거기 동참한 학생들이 주도한 사람은 나쁠지언정 마음은 착해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깔려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영어라서 제가 번역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의 불통 이런 것도 선이죠. 하지만 그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책임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뜻으로 해준 얘기들이에요. 다들 여초 커뮤니티에서 해준 얘기들은. 그 분들이 이제 자기의 권리를 되찾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온전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응원을 해줬지만 결국 그게 이분들을 어느 길로 어떤 결과로 데려갔는지를 생각을 하면 이번 사태에 그 말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기도 하고 가치추상적으로 딱 정리되는 말이기도 하네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의 의도나 자기들의 마음이나 과정이나 심정이나 내 맞습니다. 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 그리고 이익 이런 것들. 저는 오히려 일부 학생들이 이용되고 있다고 봐요. 비슷한 의견이죠. 저는 거기에 나온 2,000명의 학생들이 머리가 비었다든지 이렇게 막 못된 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같은 친구들 지키러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주식 갤러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는 결국 혐오로 나올 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사이비 종교 얘기 얼핏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거 더 파면은 제가 진짜 위험해질까봐 더욱 말은 못하겠는데 네. 사이비 띄우고 운동권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시고요. 네. 사이비 운동권 이제 과도하거나 잘못된 이념 방식을 추구한 집단이고 이제 맹목적 추정, 그렇죠. 그리고 아니요, 시스템. 그리고 그게 참 이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주세요. 그러니까 망한 운동권 중에서 이제 떼지를 못하면 신천지 지부 쪽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운동권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운동권. 네, 그분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선동 관련 사이비 종교로 흘러간다. 맞죠?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때 운동권에 있던 시스템이랑 요 시스템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 선동의 영역인 거죠, 둘 다. 네, 하고 나는 신이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나는 신이다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메이플이 울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자기도 결국에는 다른 어린 신도를 이제 그 침실에 들여보내야 굉장히 마음 아파하잖아요. 네. 이 시스템이 어디서 왔는지. 저도 사이비 종교를 되게 싫어하는데 사이비 종교의 관념이나 논리가 이 시위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수능이 딱 끝나자마자 이 어린 학생들을 시위장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어른들 참 나쁘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개발을 하고 본인이 스펙을 쌓아서 훌륭한 어른이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성공을 하시게 되면 그게 페미니즘입니다. 네. 다른 게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라카치라는 게 페미니즘이 아니라고요. 페미니즘의 실현 방식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켓컬리 대표 여성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성 인권의 신장이 사회적 성공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번 과정에서 이 운동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이 상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본인들의 훌륭한 인생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큰 영양분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라고. 시위를 통해 상처를 받았겠지만 큰 경험이 될 것이고 좋은 자원이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들어보고 싶으나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시간을 좀 확인을 하느라고 네, 그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네. 제 이름의 시몬은 기독교가 아니고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철학자. 그렇군요. 시몬 드 보바르 실존주의 철학자 이거 말한 거죠? 여성주의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쪼록 힘내시고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저는 차마 얼굴을 깔 용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까고 하신다는 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변호사 채널 좋아요와 구독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동호 변호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결국에는 저라는 미천한 개인이 알고 있는 단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좀 다각도로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사람도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 참 이 긴 얘기를 함께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역사적인 개념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튼 그렇게 하고 뭐 용어나 이런 거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네. 카톡 이제 마저 남은 거에다가 물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엽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이 배웠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한 여성에 대한 혐오는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혐오 배척에도 도움이 됐고, 다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행동, 그걸 논리적 이론적으로 잘 짚어봤던 것 같고, 여성주의 네. 관점에서도 잘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변 물어보시는데 저 조만간 이제 며칠 뒤에 출국하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늦은 밤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네, 시모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또 1시간 동안의 레전드 인정해야 하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듣냐고. 교수자님 강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가치, 그리고 변질된 페미니즘의 현실, 그 현실이 어디서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좋았던 점은 구체성과 추상성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면서 추상적 주장을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성주의에 대해서 몰랐던 점이 너무 많고, 역사나 분파, 그리고 사회 속의 현실, 그러니까 여촉카페에서의 현실과 추상적, 이상적인 여성주의의 이론들, 관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얘기해 주신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급 조절도 너무 잘하시고요. 역대급으로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강의를 1시간 동안 특강을 듣는 것 같고요. 현실에서 나오는, 그리고 자기가 해본 거죠. 자기도 아이폰 팬덤도 해봤고, 매스갤러리도 다 들어가보고, 여쪽 카페도 들어가보고, 그 역사가 만들어낸, 경험과 역사가 만들어낸 이론이라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여성학자는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여성의 책임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라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폭풍이 좀 세긴 하네요.